네, 잔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2부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을 해봤는데요. 앞서 제가 구직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리고 또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진로를 결정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참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잔매거진에서는요, 이 진로 지도를 시작하는 우리 초, 중등 학생의 학부모를 위해서 우리 아이 진로 지도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그리고 또 상담까지 나눠보는 시간 오늘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초, 중등생뿐만 아니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해 주실 진로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는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많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인식 못하시고 예전에 본인들이 배웠던 방식 그쪽으로 고수하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는 자꾸 부딪힘도 생기시고 문제가 여러 문제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에 대한 것들을 접목시켜가면서 우리 아이 지도를 부모님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해나갈까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게 요즘 애들 그 교과서를 어떻게 하다 보게 될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배우는 수준도 다르고 또 그 아이들의 스케줄표를 보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이더라고요. 주말까지 해서. 근데 이게 저희 때는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교육 방식도 다르고 유행도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달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예전에 영어 교육이 막 붐이 일었던 때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때까지 해서 뭐 영어 유치원도 막 생기면서 예. 엄청나게 붐이 생겼죠. 예. 그리고 유학도 많이 보내고 하는 그런 시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붐이 또 사라지고 있으면서 영어 교육을 하면서 애들만 먼저 혼자 유학을 보낸다든지 함으로 해서 생긴 병폐들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면서 이제 학교에서 외국인 교사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영어는 교육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고수하시면서 너무 아이들을 몰아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의 좀 문제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시대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네. 저희 그 세종대왕 시기 때도 보면요. 네. 그때도 영어 교육을 할 때도 언어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문법이 아닌 말하기. 말하기 위주의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 일제 시대가 되면서 일제 문법 위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실용적이지 않은 뭐 그 열심히 20년간 영어를 배워도 많이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외국인들도 모르고 있는 문법을 막 배우고 그쵸.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도 어쩔 수 없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외국 그 교육을 보면요. 그러니까 말할 기회는 별로 없고 그 외국 서적이나 외국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보다는 이제 많이 그 해석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법 위주의 교육을 많이 했던 거죠. 그때 시대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뭐 문법보다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접에서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진로지도나 이런 쪽이 그 문법보다는 말하기 위주로 해서 실생활에 얼마나 활용되는 식으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죠. 그렇군요. 확실히 이 교육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진로 결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와 함께 또 우리나라 영어 수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수학은 어때요? 예전에는 이제 뭐 비교해 보면요. 영어가 더 비중이 컸죠. 영어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뭐 열심히 영어를 시키셨는데 이제는 영어는 또 어느 정도 또 나라의 정책 때문에 또 정책 방향도 바뀌면서 영어의 수준이 너무 선행해서 많이 나가는 것 같다 해서 나라에서 조정해 주신 분도 있어서 많이 이제 좀 영어는 조금 뒤로 서지면서 근데 영어는 뭐 지금 안 하더라도 나중에 잠깐 부모님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요. 왜 해외에 나갈 기회들도 있고 아니면 잠깐 뭐 단기 어학연수를 갔다 온다든지 함으로 해서 또 이렇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안 됩니다. 단시간에 안 되고 이게 수학 문제나 뭐 이런 것을 너무 쉽게 내다 보면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자꾸 수학 문제를 어렵게 내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은 어머니들이 영어보다는 수학이다.
수학을 먼저 잡아야 된다. 예, 그래서 수학을 더 열심히 시키는 영어는 나중에 어떻게든 되는데 수학은 놓치면 그 시기를 놓치면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지금 트렌드로 가고 있죠. 그렇군요. 수학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이제 과목이 그렇다면 이제 수학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내년부터 또 자유학기제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집에서는 이거에 맞춰서 어떤 도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시기에서 한 학기 동안을 뭐 시험이나 이런 필기 시험 고사를 제외하고 경험학습 위주의 경험을 많이 시키겠다는 6학기 중에 한 학기만. 그렇죠. 근데 예전에 아일랜드에서는 진짜 1년 동안을 그 전환학습제라고 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필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보지 않고 집중적으로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하는 방식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런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더 조금 중점적으로 좀 교육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좀 자유학기제가 가진 좀 순기능적인 역할이 과연 잘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것을 시행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다면 앞서도 이제 질문 드렸지만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지금 단기 봄방학이 한 뭐 며칠간 진행이 됐었어요. 어린이날 위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자유학기제 그 방학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일하는 부모님들이나 맞벌이 부모님들은 그냥 애들을 방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어디를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체험학습을 해준다든지 이런 계획, 그렇죠. 계획이 없이 그러니까는 뭐 학교에서는 조금 남아서 뭐 봐주겠다라는 것들은 있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기 전에 그때 부모님들이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우리 아이한테 최대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경험학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경험을 해보고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 좀 내가 이거를 할 때 훨씬 더 재미를 느끼고 즐겁고 이쪽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심도 있는 체험학습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계획을 좀 잘 짜셔서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도 일정을 좀 잘 구성하셔가지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똑같이 자유학기 한 학기가 주어졌지만 왜 우리가 그 100만 원이 어디서 떨어진다면은 그걸 그냥 펑펑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차게 계획대로 세워서 나중에 그걸 불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유학기제도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흥미나 적성,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이 좀 찾아가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그 나라에서도 진행하는 그런 이제 뭐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가끔 그 뭐 홀랜드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주는 거를 해주기는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건 학교에서 했겠지라는 걸로 학교는 학교대로 또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소모적이죠. 그렇죠. 소모적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워크넷 사이트라든지 나라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그런 진로 검사나 자기 탐색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아셔서 활용을 좀 잘 하신다면 그러면 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또 가치관과 적성을 알기 위해서 워크넷 사이트를 활용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워크넷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료 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몇 세 정도부터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워크넷 사이트를 보시면요,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뭐 구직, 구인, 그다음에 진로, 직업 진로 탐색하는 파트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직자이신 분이 이제 자기의 직업을 찾으려고 할 때는 구직 파트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뭐 사장님들이 내가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을 찾을 때는 구인 파트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나 진로 파트 요쪽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파트 안에 들어가시면 직업 사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 전망서라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DF 파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시면 그러면 그냥 보통 기본 사전이에요. 우리가 영영 사전을 보듯이 아니면 한영 사전을 보듯이 볼 수 있는 사전이기 때문에 직업 사전 안에서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성 검사 같은 파트 안에서는 초등학교 진로 인식 검사라는 것들이 있어서 진로 자기 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의 직업 세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자기 이해 파트에서는 자기 탐색이나 의사결정 성향, 그다음에 대인관계 성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로 태도 쪽 문제에서는 내 진로를 탐색하는데 내가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무료로 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또 어떤 자료를 좀 얻으셔야지만이 우리 아이의 진로 결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또 이 설명을 또 해주시자면 이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덧붙여 줄 수 있을까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MBTI 검사라든지 MBTI, 네, 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애니어그램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성향 분석이나 자기 탐색 같은 것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지금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거 가지고서는 옛날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보완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직접 경험해 보면서 이런 자료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분야들이 어느 방향인지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사물을 다루는 쪽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람과 대하는 쪽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그쪽에서 내가 더 깊이 있게 파는 쪽을 더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하면서 좀 얕고 넓은 시야를 보는 쪽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성향들을 파트로 나눠서 네 파트로 나눠서 엄마들이 이제 좀 공통 분모 사물 쪽이면서 깊이 있는 파트를 좋아한다. 아니면 사람을 대하면서 좀 여러 사람을 대하는 쪽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하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좀 자신의 아이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단순히 아이가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를 떠나서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대에 따른 교육이 바뀌듯이 네. 시대 자체가 또 바뀌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어떤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며, 네.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구글에서 만든 무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가 되는 것들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창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는 것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기계가 로봇이 앞으로 많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2만 명의 일자리를 한 뭐 100대의 로봇이 다 대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야, 이거 로봇이 프로그램 진행까지 하면 진짜 우리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암묵적인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냉장고나 세탁기가 있음으로 해서 편리해짐으로 해서 인간들은 다른 면으로 해서 더 저희들이 또 고급스러운 더 고차원적의 업무를 해왔던 것처럼 또 새로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종 그런 쪽으로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제 뭐 변호사다, 판사다, 약사, 의사 이런 쪽에 공부시키려고 그쪽 사람들을 그쪽 진로를 찾아가게 하시려고 너무 열심히 공부시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트렌드를 바꿔서 최근 시대 변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맞추셔서 내 아이의 새로운 직업들, 새롭게 나오는 신생 직업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성향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예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뭐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그거에 따른 직업을 미리 예측했더라면은 더 좋은 일자리들을 미리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변화되는 미래에 맞춰서 아이들의 진로를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은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진로 교육의 필요성과 또 진로 교육의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불과 지금 21개월밖에 안 됐는데 3살밖에 안 됐는데 막 뭘 배운대요. 무슨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상호명이라서 누구 아이는 여기서 뭘 배우고 있고 누구 아이는 뭘 배우고 있고 했더니 불과 그 얘기 듣고 막 3분 만에 우리 엄마는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배워야 되나. 그래서
남이 다 할 때 우리 아이는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잘못된 교육의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왜 아는 게 병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예,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거기에 현혹되고 우리 애 또 비교를 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뭐 부모님들 대부분 보면 친한 부모님들끼리 같이 엮어서 학원을 보낸다든지 네.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는 또 사이가 안 좋으셔서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엄마들끼리 머리 서로 끄덕이고 비교하게 싸우고만. 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은근히 기싸움이나 경쟁 싸움을 하게 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 진짜 우리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 발달 단계라든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먼저 그 부모하고의 관계 개선, 예, 관계를 먼저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시기에서는 관계의 형성이 제대로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학습을 끌고 나가도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서 끌려오는 대로 끌려오는데요. 제대로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학습만 먼저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무조건 주입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끌려오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죠. 아. 2배, 3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는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놓으시고 예, 지금 이제 뭐 할 일도 지금 세계가 변해 가듯이 네. 할 일이 많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 적성이란 것은 몇 살 때 찾아야 된다는 어떤 법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지 그거 않습니다. 없나요? 네, 예.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찾는 경우도 있고요. 아. 제가 이제 뭐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4년제 대학을 다 인문계 쪽으로 다 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다시 못 찾으셔가지고 다시 2년제나 3년제에 그 공대 쪽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니까 훨씬 뒤에 찾으시는 분들 계시고 뭐 40대, 50대 되셔서 진짜 내가 갈 길, 지금까지는 내가 했던 일들이 전부 다 뭐 남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님의 그 맞추어 드리기 위해서 네, 부모님의 기대에 맞지 부응하기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는 진짜 내 길을 찾겠다 해서 40대, 50대에 본인의 길을 찾으시는 분들도 또 뵀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꼭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어릴 때 제가 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제 적성을 빨리 찾게 해주고 싶으셔서 뭐 스케이트, 스키, 피아노, 바이올린, 바둑 뭐 안 배운 게 없어요 제가. 네. 근데 결국에 다 적성이 안 맞았거든요.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세요.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여러 가지 경험 학습을 통해서 네. 그게 다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아. 바둑을 하면서 또 이런 신중한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학습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또 이쪽 면은 또 나랑 잘 맞는구나라는 것에서 어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냥 뭐 친구 따라서 운동을 시켰는데 운동 면에서는 돈을 안 들여도 너무나 쑥쑥쑥쑥 예. 따라오는 그러면서 얘가 운동에 소질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피아노 그냥 이제 갔는데 다른 애들보다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간다. 이쪽에 소질이 있구나. 그럼 이쪽을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좀 살짝 경험을 해보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는 않고 최근에는 학교의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렴하게 그쵸.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적성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또 돈은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네, 그 사이에서 우리 부모님도 항상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 저희에게 직접 상담 의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본격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간략하게 함께 해봤습니다. 앞으로 또 진료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전해 주실 건지 한 말씀 전해 주실까요, 선생님? 네, 앞으로 이제 계속 변화되는 사회 추세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마음을 좀 여유롭게 잡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거에 대한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네. 우리 아이의 할 일은 꼭 있다라는 자부심과 우리 아이를 믿으시면 꼭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실 수 있으니까요. 불안감 없애셔도 된다고 확신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저희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로교육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